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태빈의 헬시날씨 화요일 밤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SBS 기상캐스터 양태빈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리를 평소 사무실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근아님, 문성우님, 김태호님 모두 반갑습니다. 평소 진행하고 있던 사무실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지금 날씨방 속에 있는 저희 기상캐스터들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봤거든요. 조금 뒤가 지저분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그보다 제 잔머리가 더 날린 것 같네요. 유딩님, 꽃봄님,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바쁘게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심지연님, 장필경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급하게 제가 들어오느라 제목에다가 오늘의 주제를 명시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의 헬시 주제를 소개해드리자면 디퓨저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디퓨저 아세요? 디퓨저나 향초 등의 우리 그런 향기가 나는 제품들 있잖아요. 향료 제품들, 디퓨저뿐만 아니라 우리 캔들이라고도 하죠. 캔들이나 석고방향제 등 그런 디퓨저 향료 제품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딩님 디퓨저 좋아하신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평소 집에 향기가 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지난주에 직접 한번 디퓨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쉽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것 같아요. 방산시장 아시죠? 동대문 쪽에 있는 방산시장으로 직접 가시면요. 우리 메인 브랜드들에 파는 향수와 똑같은 향들의 원액을 정말 저가에 팝니다. 왜 립티크, 조말론 이런 거 진짜 비싸잖아요. 그런데 방산시장에 가시면요. 진짜 똑같은 향이 나는데 그 원액을 10,000원도 안 되게 팔아요. 그리고 그 10,000원도 안 되게 파는 그 원액을 가지고 디퓨저를 만들면 3, 4개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네, 꽃범님 만들어 보셨다고. 네,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방산시장 가서 직접 원액을 사고 또 꾸밀 것들을 사서 만들어 봤더니 진짜 돈 조금 들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오래 쓰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집이 좀 건조하면 디퓨저도 금방금방 소진이 되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디퓨저, 우리 왜 향기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향기가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후각이 뇌에 좋은 향기가 난다, 이런 정보를 뇌에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뇌에서 감정이나 호르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향기, 우리 기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마냥 즐길 수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습기는 괜찮죠라고 하시는데 향료를 가습기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향료 너무 넣으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습기는 실내의 습도를 높여주기 위한 거니까요. 우리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디퓨저를 이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왜 이런 향료품에는요,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화학물질이 첨가가 되고요. 그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벤조페놀이나 유화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건강에 정말 안 좋은데요. 벤조페놀뿐만 아니라 방향제 안에 들어있는 리모넨이랑 아트라놀이라는 이런 성질의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이 화학 물질들은요,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일으키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기침, 호흡곤란까지 가기도 하고, 또 평소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화학 제품들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조금 호흡기가 예민하시다 하신 분들은 향료품을 구매하실 때 꼭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중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임산부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임산부는 정말 몸조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주로 이런 향료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프탈레이트 성분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서 정말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아로마 오일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위험성이 화학물질보다는 조금 낮겠지만요. 자, 이걸 보시면요. 아로마 오일 중에요. 베르가못, 레몬, 오렌지 향들 있죠. 이런 향들은요, 이 오일을 바른 다음에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이 될 경우 염증을 일으킬 수 있대요. 모든 아로마 오일이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한 것처럼 베르가못이나 레몬이나 오렌지 아로마 오일은 직사광선과 함께 쬐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말 흔히들 많이 쓰는 아로마 오일 바로 로즈마리과 그리고 또 타임, 스페니시 이런 아로마 오일들도 있는데 이런 아로마 오일들은요 평소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혈관 확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향기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참 생각할 게 너무 많죠. 평소 건강하신 분이라면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신 분들도 또 약하신 분들도 이런 인공 향료를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자, 먼저 1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밀폐된 공간은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무리 좋은 향료,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요. 너무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쬐면 왜 대기 정체하면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좋지 않습니다. 대기가 순환되도록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사용을 하신 후에는 실내 사용 후에는 실내기도 꼭 해주셔야겠고요. 또 향수는 주 3회 이상 쓰는 걸 비추한다고 하네요. 저는 향수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뿌리고 나가는데 이 향수도 화학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쓰게 되면 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참고 정도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부는 특히 이런 화학물질들 사용하는 거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 영유아들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런 디퓨저나 캔들, 석고방향제 등 향유품을 썼을 때 이상 반응이 있다, 내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 하시면요. 그대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시고 앞으로는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저는 디퓨저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별로 딱히 신체 이상이 일어난 적은 없기는 한데요. 확실히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오래 쓰면 머리 아프고 메스껍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주자주 환시켜 주시면서 향유품도 건강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양태빈의 헬싱날씨 두 번째 날씨 주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낮부터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죠. 내일은요 더 포근해집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서울 기온이요 오늘 아침에 영하 7.4도까지나 내려갔는데 내일은요 0도에서 출발합니다. 와, 7도 이상이나 올라가요. 정말 하루 만에 날씨가 정말 급변하죠. 게다가 낮 기온도요 오늘 낮에도 4.2도까지 오르며 평소보다는 조금 온화했는데 내일은 따뜻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의 2배예요. 네, 장필경님 내일은 코트를 입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매일 패딩 입고 다니는데 내일은 코트를 입고 조금 산뜻하게 외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뭐다? 날씨가 추워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여러분 모두 아시죠? 바로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또다시 말썽입니다. 주로 서쪽 지방, 항상 중국에서 날아오니까 이 서쪽 지방이 문제인데 중서부와 전북 지방으로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요. 오후부터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필경님 추워지는 게 아니라 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풀리면 제가 뭐 말 잘못했나요? 날씨가 풀리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내일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오전까지 곳곳으로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도에 그려왔어요. 자, 보시면요. 오전까지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조금 많이 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7cm, 따라서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평창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으로도 1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그리고요, 경기 북부라든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로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에 경기 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눈예보 나와 있는 지역도 기온이 오르면서 이 눈이 비로 바뀌어서 조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에 살고 계신 분들은요,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산을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전이면 그치니까 오후에 외출하시는 분들은요, 굳이 우산을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박종우님이 저 색칠 공부 잘했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야무지게 꼼꼼하게 색칠 공부해왔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지도 확인하시면서요. 이 지역 계시는 분들은 내일 우산을 챙겨야 할지 안 챙겨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부터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옵니다. 아침부터 오전까지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의 헬시 날씨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드디어 설 연휴가 시작입니다. 설 연휴를 반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오랜 고향길에 오르는 것을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는 항상 여러분이 건강하기만을 바라고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다시 봬요. 맞아요. 내일 발렌타인데이예요, 여러분. 내일 발렌타인데이 과연 초콜릿 몇 개 받으실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